네, 자기계발과 진로 11주차 2차 시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지금 우리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물음과 답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져가야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공부 학업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도 신경도 써야 되고, 또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때요?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 취업 스트레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어때요?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조사한 결과 사무관리, 또 영업, 기술 생산직 모두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사무관리나 영업이나 기술 생산직 모든 직원들에 대해 문제 해결 능력은 다 필요하다.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대학 교수들도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으로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단연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시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승천보 이렇게 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이킹을 많이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음악도 듣고 싶고 옆에 가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싶고 어때요? 멀리 있는 타인한테 또 전화가 왔을 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요즘 자전거 많이 타고 있는데 타면서 어때요? 핸드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동행인과 얘기하면서 즐길 수는 없을까? 이런 아쉬움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 끝에 핸즈프리 이어마이크 헬멧이 나왔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도 서로 가까운 거리 50m 이내에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고요. 마이크와 이어폰이 부착이 되어서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용, 오토바이용 헬멧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은 항상 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핫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기초 능력의 하나이죠. 그래서 직업 생활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로서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다. 즉 사고력은요,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사고력이다.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사고력은 직업 생활에서 앞으로 직장 생활 가운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사고력이고요. 문제 처리 능력은 직업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때요?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 해결책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문제 처리 능력이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고력은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이나 구성 요소,
원리 등과 같은 지식 관찰과 기록,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고 업무 상황에 대한 사고가 포함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에는 이제 문제의 개념이나 유형, 해결의 절차,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지식과 해결 과정, 대안이나 중요도를 도출하는 기술, 상황에 대한 문제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 처리 능력에는요. NCS, 이게 뭐죠?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국가 능력 표준이라는 거죠. NCS, 이거는 뭐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스킬이나 태도. 이거를요, 국가 차원에, 너무 복잡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특정 일자리의 직무맹세서다, 또 인재양성 지침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CX. 그래서 NCX는 뭐예요? 10가지 능력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 자기개발, 문제해결, 수리 능력. 그래서 11주자는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살아 생전에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탁월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주영 씨는요, 경제계에서, 재계에서 거인이자 정주영 전 명예회장만큼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도 별로 없다 할 정도죠. 소학교, 옛날에는 소학교라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학력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출발하겠죠. 북쪽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셨던 거죠. 그래서 맨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즉 말해서 현대그룹을 이끌게 되었죠. 그런데 대단한 분인데, 그러나 이분 곁에는 항상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빈대철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하찮은 빈대로부터도 교훈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정주영 씨가 자기 집에서 네 번째 가출로 인천 부두에 도착해서 막노동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 시기였는데요. 정주영 씨가 머물던 이제 노동자의 합숙소, 이 기숙사에는요, 열악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빈대 뭔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 빈대가 들끓었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빈대 때문에. 그래서 정주영 씨는요, 어느 날 빈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숙소에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 위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시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대가 탁자 다리 4개 위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결국 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때요? 깨를 댑니다. 탁자 다리 4개에 물 담은 양재액이, 이게 세수대야 같은 거에 4개 하나씩 물을 담아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런데 빈대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양재기 물에 떨어져서 익사하자는 이제 묘안이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빈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빈대들은요, 이렇게 못 가니까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사람 정종씨가 있는 그 목표로 해서 뚝 떨어져서 결국 또 정종씨를 힘들게 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정 회장은 많은 걸 느끼죠. 이 하찮은 빈대도 물이 담긴 양재기라는 장애를 뛰어넘으려고 그토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교훈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빈대도 대단하죠. 포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유교가 끝나고 이제 유교가 50년대였죠. 50년대 유엔군 묘지가 이제 52년도에 조성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52년 12월경에 미국의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오게 되는데, 부산에가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6.25 때 참전 전사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를 방문한다는 거죠. 엄동설한 12월에. 그래서 미군 측은요, 당시 엄동설안의 정주영 회장에게 묘지를 파란 잔디로 단장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파란 잔디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항상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유엔군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관한테 물었더니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 회장은 어때요? 보리밭에, 겨울에는 보리밭이 있잖아요. 보리밭에서 새파랗게 자라는 보리를 수십 트럭 옮겨가지고 묘지를 녹색 바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군 묘지를 지나갈 때 그렇게 파란 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 관계자는 또 이렇게 정 회장이 보리로 잔디처럼 이렇게 잘 가꿔줘서 그를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 고마워가지고, 그 이후에 이 공사 이후에 미 8군 공사는요 전부 정주영 회장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여러분 느끼면서 우리는 한겨울에 파란 잔디가 어디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 회장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업자들은 다 못한다고 돌아갔지만, 정말 이 정 회장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잖아요. 풀만 파랗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파랗게 보여주는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겨울에 있는 보리밭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사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를 많이 하죠. 스와트 분석이 뭐예요? 스와트 분석은요, 당면한 문제 상황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 상황의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와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전략 목표를 작성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거는 맨 처음에 스와트 분석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엘버트 험프리가 스와트 분석에 대한 기법을 고안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와트 분석의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랬죠? 스와트 분석에는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나뉘어진다. 내부 환경 요인의 두 가지, 외부 환경 요인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내부 환경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양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 이거는 내부 환경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는요, 기회와 위험률. 지금 외부 환경에 내 회사의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나한테 그 기회가 좋은 건지 어려운 건지, 또 어떤 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뭔지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스와트 분석으로서 이제 이 스트렝스, 강점과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그래서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극대화해서 기회 활용을, 강점을 사용하는 것. 이 전략이 이제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W, 이크니스, 약점과 기회. 외부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고요. WT, 이크니스, 약점과 위협. 우리 위협 속에서 또 약점은 최악이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 ST, 강점, 위협 속에서 내 강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외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강점 어때요? 극대화해야 된다. 이것이 ST 전략이다. 그런데 SWOT 분석에서 SO 전략, 내부의 강점과 외부의 최고의 나한테 주어진 기회잖아. 이거를 극대화하는 거. 이 전략에 여기에서 승부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강점은 최고대로 극대화하고 살리고, 어때요? 이 약점은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도 최대한 활용하고, 어때요? 위험 요소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쳐야 된다. 특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스와트 분석이 참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렝스, 강점 뭐예요? 조직이나 혹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이나 능력, 분석 범위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구조나 경영 자원, 경영 능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 장점,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크리스, 약점은 뭐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거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조직 및 개인의 자원이나 능력의 결핍 요인이 약점이다 보면 되죠. opportunity, 기회라는 거죠. 기회. 외부 환경이나 취업 환경의 기회 요인, 또 조직이나 개인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면서요. 사회나 경제, 기술,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위험이죠. threat, 위협. 조직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환경을 말하면서 이걸 위협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분석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와트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구성이 된다겠죠. 그래서 내부 환경은요, 자사나 자기 회사나 우리 각자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서 기재하는 것이 내부 환경 요인이고요. 외부 환경 요인은요, 회사, 자사의 외부나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우리는요, SW, 어때요? 강점과 약점이죠. 이거는 내부 환경으로 나를 알고, 이거는 어디요? 기회와 위협, 적을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디? 백전백승할 수 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각인의 생각을요, 행렬로 조합하면 전략이 나오고, 또 이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것이 스와트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SO 전략은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거고, ST 전략은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W 전략은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활용하는 거고,
WT 전략은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제수하는 전략이다. 이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도 기말고사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스와트 분석. 이제 한 사람에 대한 강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인데 활발하고요. 사교성도 좋고 남도 설득을 잘하고 경청도 잘해요. 그리고 옷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 계산이 아주 빠르다. 자격증도 소지하고 리더십도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 뭐예요? 좀 조급해요. 싫은 걸 못 견디고 고집도 약간 셀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지식이 부족하고요. 약한 체력, 비효율적인 시간 관리, 애국어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회, opportunities. 기회. 이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냐? 아직 젊고 시간이 많이 있다. 자기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 특성으로 인한 소득 기회로 인해서 기회가 상승될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의 넓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자기가 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아주 온라인 시장은 넓은 시장에 큰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만만치가 않는 그 위험 요소들이 있죠. 내가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시장의 경쟁이 만만치가 않다. 치열하다. 그리고 이 대단한 넓은 시장의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홍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글로벌 시대에 아까 애국어 기피증이 있다 그랬죠. 애국어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창업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해 봤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방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 강점과 기회 전략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그때요. 컴퓨터 자격증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사용이 수월하다. 그리고 옷에 대한 관심, 온라인 쇼핑 운영의 기회에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남다른 설득력과 리더십으로 고객 유치나 홍보에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손익계산이 밝아서 저비용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 이익이 창출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어때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겨냥한 나라별 의류 트렌드 분석, 또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강점과 기회, SO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기회를 가지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어서 강점과 위협인 SD 전략이죠. 경쟁력이 치열하죠.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남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남다른 설득력과 사교성을 통해서 입소문, 홍보 전략을 좀 활용할 뿐만 아니라 셈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셈으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강점, 그러나 또 이런 위험 요소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과 저비용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요. 애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때요? 약점. 기회는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략을 펴나갈까? 아직은 젊고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애국어와 경제 지식이 좀 부족하다겠잖아요. 그래서 넓히기 위한 학습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소득을 높이고 넓은 시장성의 활용을 위해서 어때요? 체력 보강도 해야 되겠고 시간 관리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따라서 경제 지식이나 애국어 능력 향상, 시간 관리 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어때요? 최악이죠.
약점도 있고 위험 요소도 많을 때 이거 어떻게 전략을,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나 위험은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잘 극복할 것인가. 지금 어때요?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겠죠. 그러니까 저비용 사업 운영과 홍보 그쪽으로 전략을 만드는 거고요. 체력이 좀 약하고 애국어 기피증도 있고 경제지식이 부족해,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때요? 국내 시장부터 저비용 효율적으로 쇼핑몰 인지도 도 상승하면서 수익 창출을 점진하겠다. 따라서 어때요? 최소 사업 규모로 최대 효과를 노리겠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서 약점과 위협을 모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주광역시 일자리 대책 추진도 이렇게 강점과 기회, 약점, 위협을 통해서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2019년에 전략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전략들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진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느 기회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진로를 좀 설계해보는, 그래서 강점과 약점, 위협, 기회를 각각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SO 전략과 SD 전략, WT 전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전략 플랜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도 언젠가는 좀 갖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2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